안녕하세요. 강서구에 살고 있는 50세대 우수아입니다. 우리들의 수다 되어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제가 50세대인 건 나이 50이 넘어서 결혼을 했는데 세대기지만 너무 늑다리 세대기라고 50세대기라고들 불러주셔서 50세대기입니다. 오늘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 첫걸음으로 먼저 정서적인 홀로서기를 해보자,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. 일단 정서적으로 나의 행복을 타인에게서 찾는다면 진정한 행복은 아닌 것 같아요. 누군가가 내게 어떤 기쁨을 주고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기쁨을 느끼고 그래서 행복하다면 그 행복은 결국 한계가 있는 행복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일단 정서적으로 홀로서기를 하고 진정한 행복을 내 자신에게서 찾는 그런 길을 간다면, 그런 길을 찾는다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.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월급쟁이를 하잖아요. 그 월급이라는 건 결국 그 집단 안에서의 제 가치의 기준이 되는 거기도 하잖아요. 되는 게 아니라 제 가치의 기준이죠. 그 월급이. 그런데 사실 월급쟁이들 중에 자신의 그 월급에 만족하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. 제가 어떤 통계를 봤을 때 연봉이 몇 천인 사람, 몇 억인 사람들조차도 자기 연봉에 만족은 못 하더라고요. 그건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가치와 평가받는 가치가 다들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. 나는 더 많이 했는데,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집단 내에서 평가해 주는 건 항상 모자라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게 월급쟁이의 마음이고, 그게 행복을 남에게서 오는 어떤 그런 피드백이나 남이 주는 기쁨에서 찾게 되면 늘 허기지고 늘 모자라고 그런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. 물론 지속적이지도 못하고요.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내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아마도 사업을 하면 어떻습니까? 경영부터 시작해서 아주 작은 부분의 허드렛까지 본인이 그야말로 뭐 나서서 자의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. 그렇게 하고 뭐 월말 결산을 받다고 쳤을 때 그걸 내가 어떤 집단 속에서 내가 이 일도 하고 이 일도 했는데 이 정도의 가치를 했는데 왜 이것밖에 안 오지 하고 박탈감을 느끼진 않을 거거든요. 왜냐면 그 사업체는 내 거니까요. 그게 물론 만족하지 못하고 모자라더라도 그 사업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 투자도 할 거고 그런 공부도 하겠지요. 그리고 그 사업이 커간다면 또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? 물론 잘 되면, 물론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요. 그래도 내 거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갖는 그런 박탈감이나 왠지 손해보는 느낌은 안 들 거거든요. 정서적 감정도 결국 내 사업을 하는 것처럼 내가 홀로서기를 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그러는 과정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. 남의 시선이나 남에게 받는 그런 어떤 보상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해주는 보상. 그랬을 때 진짜 행복이, 그리고 조금 더 오래 가고 자존감도 높아지고 늘 그 행복의 포만감 속에 살 수 있지 않을까?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제가
한 달 전에 생일이었거든요. 그랬는데 저희는 보통 아침에 누룽지를 끓여서 좀 간단하게 먹습니다. 그래도 아침을 꼭 챙겨서 먹으려고 해요. 근데 생일날 아침에 뭐 누룽지 끓여서 상을 차렸는데 밥상에 앉았는데 이 사람이 뭐 생일을 축하한다든지 이런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. 이제 핸드폰으로는 카톡이나 문자로 선배들이나 친구들이 아 뭐 생일 축하해 뭐 오는데 저는 뭐 그런 걸 그렇게 따졌던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신혼이니까 그 남편이 멘트를 안 해주는 게 약간 서운하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뚱해서 밥상에 앉아 있으니까 신랑이 그러는 거예요. 왜 안 먹고 뭐 하냐고. 그래서 엄마가 50년 넘도록 생일이면 고봉밥 뜨고 고기 넣은 미역국 한 그릇씩 해줄 때는 그게 고마운 줄 모르고 따박따박 받아 먹었는데 어 막상 이러고 앉아서 미역국도 못 먹으니까 서운하네 이제 그러고 얘기를 했어요. 그랬더니 신랑이 딱 그러더라고요. 그래? 그럼 장모님한테 갔다 와. 가서 얻어먹고 오라는 거죠. 속으로 제가 그랬죠. 알았다. 너도 내년엔 미역국 없다. 속, 속으로만 그렇게 하고 뭐 그냥 아침 먹고 출근을 시켰습니다. 시켜놓고 뭐 집안일 간단하게 하고 뭐 책도 좀 보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문자가 오더라고요. 저녁 같이 먹자고. 조금 일찍 갈 거니까 준비하고 있어라. 그러고 문자가 와서 뭐 이제 생일 겸 데이트 하나보다 생각하고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그 약속한 시간보다 이제 뭐 한 두어 시간 전에 문자가 온 거예요. 손님하고 약속이 8시에 잡혀서 안 되겠다고. 그러면서 조금 늦게 가자는데 전 그때 이미 화장이랑 준비를 다 하고 있었거든요. 좀 아깝더라고요. 그래서 약간 서운한 마음이 생기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했죠. 왜? 내 생일인데. 물론 부부지만 함께하면 좋지만 이 사람이 뭐 어디 놀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. 본인도 일을 하고 있으니까 좋아. 이런 날 한번 나도 내 맘대로 살아보자. 그래서 저희 신랑은 비린 걸 못 먹어서 회를 안 좋아하는데 저는 고기 먹을래 회 먹을래 하면 회를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. 그래서 외투 걸치고 저희 집 근처는 아파트촌이라서 갈 만한 횟집이 없습니다. 발산으로 나갔죠. 버스로 한 세네 정거장 되거든요. 가끔 운동 삼아 이제 걸어서 갈 수 있는 정도의 거리인데 그곳에 갔더니 그러니까 새로 개업을 했나 봐요. 이제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횟집이 있더라고요. 횟집에 들어가서 모둠으로 회짜 중짜도 하나 시키고 소주도 하나 시켰습니다. 그랬더니 이제 미찬이 나오는데 미역국이 한 그릇 나오는 거예요. 물론 그 집에서 늘 주는 일반적으로 횟집에 가면 나오지 않습니까? 작은 그릇에 미역국 한 그릇씩.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했죠. 오, 나오길 정말 잘했네. 내 생일이라고 미역국도 주고. 오늘 어쨌든 뭐 미역국은 먹고 넘어가네. 기분 좋게 회 한 사라 다 먹고 소주도 한 병 마시고 뭐 핸드폰으로 이런저런 글들도 보고 한 1시간 이제 아주 즐겁게 잘 놀고 집에 돌아왔죠. 와서 기분 좋게 낮잠도 한숨 자고 그리고 일어났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. 이제 9시쯤 왔나 봐요. 이제 일이 끝났는데 발산에서 만나자. 저희 집에서 출발하고 이제 신랑 사무실에서 출발하고 하면 시간이 얼추 비슷하거든요. 순간 잠깐 고민이 되는 거예요. 저는 아직도 배가 부르죠.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저녁을 안 먹었을 테니까 그래서 만나서 이 사람 딴에는 좋은 거 사준다고 양갈비집에 가서 시켜서 주는데 너무 배가 부른 상황이니까 이게 잘 넘어갈 리가 없죠. 근데 저는 평소에 리액션이 좀 좋은 편이거든요. 제가 좋아하는 메뉴면 너무 막 기대된다는 표현도 잘하고 먹으면서 맛있다고 표현도 잘하고 뭐 술도
신랑보다 속도가 빠르고 평소에 그런 사람인데 제가 못 먹고 빈기적거리니까 이 사람이 왜 안 먹냐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서 안 넘어가네 그러고 얘기했더니 제가 그 중국식 가지튀김을 참 좋아하거든요. 그것까지 시켜주는 거예요. 이미 시켜놓은 양갈비도 지금 양이 넘치는데 뭐 어쩌겠습니까. 또 이 사람은 이 사람 나름대로 와이프 생일이라고 생각해서 배려를 해주는 거니까요. 또 그 배려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. 허리띠 풀르고 그야말로 꾸역꾸역 그러고 먹었죠. 먹고 돌아왔는데 제가 그 얘기를 친구들한테 했더니 되게 서운했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왜 서운해? 그럼 생일인데 뭐 아침에 그 챙겨주지도 않고 저녁도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서운하지 않냐고. 그래서 너 혼자 가서라도 먹은 거 아니야? 그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. 아침에 이 사람이 챙겨주지 못한 건 이 사람도 그동안 살면서 딱히 누군가 생일이라고 뭐 챙겨주고 이런 배려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고, 그러니까 사람이 받아보지 못한 건 못하거든요. 살갑게 그렇게 챙기는 건 잘 할 줄 모르는 거예요. 평상시에는 다정하고 좀 귀엽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지만 뭐 그거 못하는 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요. 그리고 이 사람이 손님이 약속이 잡혀서 늦게 나오는 바람에 저는 제가 좋아하던 회를 뭐 눈치 안 보고 실컷 먹었지 않습니까? 제가 평소 같았으면 먹고 싶어도 일부러 가서는 잘 안 먹게 되거든요. 하지만 그날은 제가 생일이었기 때문에 제 나름 제 자신에게 당당하게 가서 아주 즐겁게 먹고 왔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날이 너무 행복했거든요. 그러면 되는 거죠. 뭐 인생 별 거 있습니까? 일단 오늘 이 시간 행복하면 되는 거잖아요. 내 행복을 뭐 남편, 자식, 애인 아니면 내가 평소에 너무 잘해주고 그랬던 어떤 친구 거기서 얻으려고 하고 그러는 순간 그게 잘 맞아지지 않았을 때 분명 또 그 중간중간 그 틈 사이에서 나는 또 박탈감도 느끼고 배신감도 느끼고 외로움도 느끼고 그러면서 우울감도 또 스멀스멀 기어 들어오는 거거든요. 일단은 내 행복을 타인에게 의존하는 그런 마음 자체를 버리세요. 그런 건 너무 허망한 모래성 같은 거거든요. 일단 난 너무 소중한 사람이잖아요. 이 우주엔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. 내가 없으면 이 우주도 없고 내 가족도 없고 내 형제도 없고 내 부모도 내가 죽고 없는데 없는 거잖아요. 일단은 내가 온전하게 행복하고 했을 때 옆 사람들에게도 그 행복한 기운을 나누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타인을 생각하고 그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내 자신을 내가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행복하게 해주세요. 그럼 남들도 배려를 하게 돼 있어요.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 시간 때문에 타인에게 받는 행복은 또 다른 즐거움이 될 수 있거든요. 공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. 의지하지 마시고 정서적으로 홀로서기 하세요. 그게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사는 비결인 것 같아요. 물론 이건 제 생각입니다. 사람마다 성향도 틀리고 다 틀리죠. 뭐 그냥 처럼 딸 같은 마음으로만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누군가를 막 보듬고 안고 가는 게 자신의 행복인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.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본인이 행복해야, 진짜 본인 자신이 행복해야 남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제가 너무 긴 시간을 행복이 뭔 줄도 모르고 또 우울감 속에 빠져서 살다가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니까
일단은 내가 행복한 게 최고더라고요. 당신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러고 살면 타인도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게 되어 있거든요. 자신에 대한 믿음, 자신에 대한 무한 사랑 절대 놓지 마시고 정서적인 홀로서기 꼭 하시기 바래요. 이제 앞으로 인생 2막은 정말 행복하게, 일단은 내가 행복하게, 그게 먼저인 것 같거든요. 우리 그렇게 행복한 인생 살도록 해요. 감사합니다.